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디모드로우입니다. 오늘 사용할 잉크와 만년필입니다.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링크를 더보기에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는 순서를 알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입 한입 포토샵 작업도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은 설명과 함께 압축되어 있는데 암호는 영상 중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반 스케치를 잘하려면 눈대중을 잘해야 하지요. 스케치를 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는 본인도 흥미를 잃지 않고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잎이 가득한 화분을 보고 그리려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그려야 하나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그리는 순서를 따라오세요. 처음부터 똑같지 않다고요? 네, 똑같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똑같이 그릴 거면 베끼면 되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식물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질서를 잡아가며 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눈으로 옮겨 그리는 연습을 통해 덩어리에서 덩어리로 옮기는 것을 익숙해지게 됩니다. 너무 짧은 선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잎 전체를 한 번에 보고 기억해서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크기와 거리도 잘 보고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것이 아직 어렵다면 더 복잡한 건물을 그리는 것은 더 어렵겠죠. 밑그림을 그려서 더 쉽게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는 것이 훨씬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그림이 복잡할수록 밑그림 즉 스케치에다가 눈대중의 작업이 플러스 되어야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이 나무가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두 그루예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잎이 얽혀 있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순서가 필요한데 지금 그 순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잎부터 그 주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무로 옮겨가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체계적인 순서로 그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아무리 복잡한 장면을 보더라도 어떤 순서로 그릴지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표를 만들고 있죠. 손은 그 계획표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휙휙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림 그리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눈대중으로 그릴 때 장점은 어반 스케치에서 특히 발휘됩니다. 하나의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해서 옆으로 그려나가는 이 방식은 다른 크기로 그리기 원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통 무엇을 그릴 때 가장 그리기 쉬운 비율은 1:1 사이즈예요. 앞에 인물을 놓고 그릴 때에도 눈에 보이는 인물 크기와 종이에 그려지는 크기는 1:1로 그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1:1이 아니고 임의로 작게 그리거나 크기를 키워서 그릴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좀 더 어려워지죠. 머릿속에서 똑같이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율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계산까지 해야 하니까요. 어반 스케치 그림은 그리는 과정이 재밌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서 풍경을 그리거나 어떤 메모를 그림으로 남기는데 그리는 과정이 재미없다면 굳이 그릴 이유가 없죠. 사진을 찍으면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힐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종종 그리기 쉬운 명화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그리면 머리에 각인이 되어 구석구석 기억이 새겨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오래 갑니다. 사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옆에 있는 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눈대중, 즉 눈으로 옮겨오는 방법은
나뭇잎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는 연습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나뭇잎이 아니라 화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구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도를 비슷하게 갖는 것을 목표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엔 짧은 거리도 힘들어하죠. 그러나 점점 달리는 거리가 늘어나고 나중엔 도파민이 나와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독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달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리면 그릴수록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그리다가 배고프면 식사부터 하고 그리고 계실 텐데 나중에는 일단 다 그리고 밥을 먹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면 다시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밥도 안 먹고 그림을 그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사는 게 왜 이리 점점 힘들어지는지 아무튼 끝까지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려진 나뭇잎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려진 것을 그릴 때에도 보통은 아무렇게 선을 그리기 쉬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나뭇잎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그려야 곡선이 예쁘게 나옵니다. 어반 스케치에서도 가려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선을 대충 그리면 이상하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어느덧 다 완성이 되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릴 텐데요. 요 정도 시간을 사용해서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눈대중이 느실 거예요. 어떤가요?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우면 된 겁니다. 간혹 화분을 보자마자 외워서 한 번에 똑같이 옮겨 그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느 신문 기사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똑같이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결과가 혹시 나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화분의 크기는 마음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다른 모양의 화분을 그리셔도 되고요. 위에 나무 크기에 어울리게 조금 날씬하게 그려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유하는 파일의 암호를 알려드릴게요. 암호는 dimodraw입니다. dimodраw. 뻔한 암호라고요. 뻔한 암호는 없어요. 알려주지 않았다면 전혀 풀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사진도 취미라 보통은 직접 찍어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건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눈대중으로 그리는 연습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점은 사물을 바라볼 때 아무리 복잡한 장면이라도 자기만의 그리는 순서가 체계가 잡히면 그리는 과정이 쉽고 재밌다는 점, 그리고 그림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을 해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즐기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제 나머지 무늬 넣는 과정은 이렇게 빨리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채색을 할 건데요. 이렇게 무늬 넣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것으로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